핵심은 뭐냐? 핵심은 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어줘야지 되는, 즉 금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시장은 더 올라가거나 그 유동성을 뒷받침하면서 그냥 계속 유지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는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은 연준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면서 연준이 파월 의장이 이거 지켜보겠다. 더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 금리나 당분간은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금융 완화 정책 물 건너갔죠, 상반기에. 그럼 또 하나는 재정 확장 정책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재정 확장 정책이 아니고 재정 긴축 정책이에요. 왜? 그 기업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걸 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너무 부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부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이 시장이 부채를 일으켜서 유동성을 부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떠받치면서 계속 있었던 이런 병에 걸려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재정 확장 정책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정 확장 정책을 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 완화 정책도 연준에서 당분간 하지 않을 거래. 그러면 시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초에는 이머징 마켓과 유럽 지수가 더 좋고 미국은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계속해서 돈을 더 줘, 돈을 더 넣어줘, 이건데 그거 안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대로 가다 보면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시장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고, 급격하게 이틀 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지금 일부 연기금의 자금들도 마진콜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연기금이 마진콜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헤지펀드들은 전부 다 지금 담보부족 걸려서 마진콜이 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신용으로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2억 5천이나 3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30% 빠지면은 그러면 1천만 원뿐이 안 남는 거잖아요. 3억 원을 샀으면 30% 빠지면 9천만 원이니까 난 돈이 1억을 했지만 9천만 원 마이너스 나서 1천만 원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증권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두지 않죠. 돈을 거기서 레버리지를 담보로 해준 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우리 국내는 지금 135%, 140%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1억을 가지고 3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자기 돈이 1억뿐이 없으니까 한 1억 4천만 원 정도, 140%라는 얘기는 1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4천만 원 정도면 6천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3억에 6천만 원이라는 거는 20% 마이너스 나면은 6천 마이너스 나는 거니까 내 돈은 지금 어 이제 4천만 원뿐이 없지 않습니까? 1억에서. 그럼 이제 140%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는 이 아래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 너 주식 다 팔아. 나 너한테 더 이상 신용을 부여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마진콜이라는 거예요. 신용 담보 부족에 의한 매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냐면은 거의 10배도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를 써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나올 얘기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은행들의, IB들의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본 유지금이 있잖아요. 얘를 아마 줄여줄 거예요. 비율을 줄여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매도가 안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현재 아직 안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 비율을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그냥 급격하게 하락을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3배만 했어요. 그럼 20% 마이너스 나면 벌써 담보부족 걸려. 이 담보부족 걸린 마진콜일 건, 이거 영어로 마진콜이라고 하죠. 마진콜에 걸린 헤지 펀드들이 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메우려면, 우리가 해서 내가 그 140%를 메우려면 돈을 더 넣던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그 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왜 이것을 금융위기라고 하냐. 몇 군데서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팔 거 팔아야 되는데 다 폭락을 하고 있어. 그래서 더 팔고 더 팔고 더 팔고 하다가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뭐 마치 이제 6% 빠지고 막 종목별로는 30%씩 20%씩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 더 때려갖고 더 빠지고 이러면 계속 그냥 주식을 팔아서 그걸 비율을 유지해봤자 또 빠지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디폴트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게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예전에 언제 한번 디폴트가 발생이 됐냐면 일본이 급락할 때 작년에 급락할 때 있었잖아요. 작년에 지금 요거 주봉으로 볼게요. 작년에 왜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폭락한 적 있었죠. 이때도 헤지펀드들이 꽤 많은 헤지펀드들이 디폴트가 됐어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 6월 빠지는 동안에 그랬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락을 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연기금과 그리고 연기금들은 아마 마진콜이 발생되면은 그거는 뭐 연기금이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은 처리를 다 할 건데 소규모의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운용사가 있는데 그 운용사가 총 자기가 운용하는 돈이 뭐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뭐 한 200억, 300억 투자를 막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한 30% 빠졌네. 그러면 마진콜을 당해버리면 자기 돈은 원래 100억에서 지금은 거기서 팔고 하면서 지금 뭐 한 20억뿐이 안 남았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부도나게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겠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 흐름을 보면은 한번 담보 부족이 생기기 시작해서 담보 부족 지난주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담보 부족에 급폭락을 할 때는 대부분 담보 부족이 생기면서 그 담보 부족에 의해서 신용 레버리지를 익혔던 투자자들이 그게 다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보통 반대매매라고 하잖아요. 그 매도가 나오면서 그게 털리고 그러면 이제 더 매도가 나올 게 별로 없다. 거의 다 털렸다. 털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 관세 부과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또 뭐 그 여지를 좀 두면서 뭐 베트남이나 호주나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석학들, 언론들, 국민들 모두 다 지금 엄청 난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부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틀 동안 어 나간 돈이 그러니까 나간 돈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죠. 주식시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돈이 사라지는 돈이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생기는 거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졌다가 늘어났다 풍선의 바람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돈이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경이 넘었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돈에 지금 소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어떤 완화책 협상을 한다든지 감세 정책을 한다든지 규제 완화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말 내내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미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래하지는 못해요. 저도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나 제가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보면은 뭐 위기라고 도망가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매수하라는 사람도 있고 뭐 트럼프는 왜 이러는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환율은 어떨 거라 얘기하고 있고 금리는 어떨 거라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걸 예측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측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상황은 지금 그리고 오늘 뭐 일본도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10%까지 빠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일종의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건 금융위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화면에 왜 일본 니케이 225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일본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헤지펀드들이 막
디폴트 나고 막 그랬거든요. 몇 군데에서 막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런 걸 발생을 시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게 훨씬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한 5%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거래를 한 사람들은 요번에 털리겠죠.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막 100억, 200억 갖고 운용하는 자사 운용사들 거기를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 3배짜리를 사고 막 이런 데들은 소위 금융 위기를 맞는 거죠. 디폴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도 많이 이런 걸 당해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리고 유럽은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씁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 자기는 돈이 100억뿐이 없는데 100억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자하고 걔는 또 누구 빌려주고 이렇게 돌아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뭐 5배, 10배의 익스포저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다면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미국 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또 볼게요. S&P 500 기준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시장이 1년 내내 하락을 할 때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9%, 2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3.7%, 14% 빠졌어요. 1년 내내 빠지는 거하고 지금 2달 빠지는 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다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치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위급 수급의 왜곡으로 빠지는 부분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수급의 왜곡이 아니고 펀더멘털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거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수급의 왜곡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급의 왜곡으로 빠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후에 펀더멘털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수급 왜곡으로 빠지는데 던지는데 나도 같이 던질 거냐 아닐 거냐 요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PBR이 얼마이고 그래서 락버텀이 어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려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시장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는 버텼어요. 오늘 5%나 빠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자체의 성장률이 안 좋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고 막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작년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공매도 시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굉장히 취약했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우리 시장은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건 미국의 급락 그리고 저걸 트럼프 대통령이 굽히지 않았을 때 이후에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나타나겠죠. 하반기에 나타날 물가의 상승 그리고 전 세계 경기의 위축, 침체 이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빨리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매도를 언제쯤 타이밍에 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지금 금융위기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낙폭으로 봐서는 이런 낙폭은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리먼브러스 부도 났을 때 뭐 이럴 때야. 지금 오늘 일본은 아침에 서킷 브레이커가 아니고 그 선물이 하한가에 아침에 시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면은 이 충격이 굉장히 크지만 이 충격에 사실은 매수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결국은 트럼프 말 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는 것도 이 수급적 위기로 발생됐을 때 나오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폭락할 때 주식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볼 때는 그냥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는 사고팔고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만 폭락을 할 때는 팔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침 3프로 방송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 아마도 워렌 버핏이 작년부터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 안 살까? 그런 분들은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롱텀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서는 빠졌을 때가 타이밍인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냐면 굉장히 시장이 급등하는 대세장에서는 수익을 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그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을 보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급적 왜곡이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이 폭락을 해.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은 자주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맞았다면 내 생각이 틀렸다면 또 물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에 내가 투자해서 베팅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맨날 오를 때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항상 내릴 때 기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미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막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오늘은 종목 교체를 해놨는데 어, 올해 초부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께 계속 시황 방송을 말씀드릴 때는 우리 시장은 3월 중순까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말 되면 공매도 시행이 있고 그리고 관세 부과가 있고 이런 게 4월 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4월 달에는 다시 무너졌다가 이후에 다시 그 기회를 잡고 제2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황은 맞았어요. 제가 잘 맞췄어요. 근데 이제 직접 투자해서 그렇게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원래 시황을 봤던 그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가졌던 시황과 비슷하게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금 봤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어떻게 됐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해서 그 정도까지 이후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까지 분석하면서 투자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능력으로는 그건 안 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흐름에서 볼 때는 4월에 이 큰 변동성을 줬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고 그 매수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서 시장을 보지 말고 좀 그 이후에는 시간을 두고서 기다리면 결국은 그때 싸게 산 주식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기다리면 문제거든요. 우리가 높게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산 게 싸게 사냐, 안 싸게 사느냐, 안 싸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적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싸게 살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사느냐를 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다면 그러면 똑같이 하락 종목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종목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1번 주식은 이만큼 빠져 있었어요. 2번 주식은 요만큼 빠져 있고 3번은 요만큼 오르고 4번은 이만큼 올라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4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 때문에 계속 골치 아팠어요. 제일 많이 빠진 거. 다른 것들은 어떻든 요만큼 빠지고 뭐 요만큼은 이익 보고 뭐 이런 모양이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얘를 팔아서 이쪽으로 교체하기 되게 어렵고요. 이익을 난 거를 팔아서 얘를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거지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얘도 이만큼 빠지고 얘도 이만큼 빠지고 얘도 이만큼 빠지고 얘도 이만큼 빠졌네. 물론 빠지는 거 다 같이 빠졌어요. 근데 이후에 올라갈 때는 얘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갈 거예요. 얘는 그보다 좀 더 올라갈 거고
얘는 원위치 정도 할 거고 얘는요. 얘는 더 많이 갈 거예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주식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어떤 걸 팔아서 어떤 데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또 이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이 빠진 놈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같은 퍼센테이지로 한 지금 10% 빠졌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쭉 뉴스를 보고서 시장 상황을 쭉 봤더니 얘하고 얘보다 1번하고 2번보다는 얘가 나는 더 신뢰가 높아. 얘가 업사이드가 훨씬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빠졌기 때문에 평상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일 약해 보이는 애를 팔아서 강해 보이는 쪽으로 옮겨 나가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강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평상시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폭락 시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 20%야. 마이너스 30%야. 마이너스 20%한 30% 반등하는 걸 봐야 되고 마이너스 30%면 거의 50% 업사이드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은 안 빠져. 잘 안 빠지고 그냥 계속 안 좋은 종목은 계속 안 좋고 오른 놈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서 얘도 이만큼 빠지고 얘가 빠져갖고 얘가 보니까 위로 업사이드가 50% 이상 있네? 그러면 이번에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시장이 잡아준 거잖아요. 시장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거를 맞아 떨어지면 다 복구하고 이제 저와 좋은 길로 가는 거고 거기서 틀리면 또 힘들어지긴 물론 맞아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이걸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자주 주지 않거든요. 제가 세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소위 트럼프 대통령 정책 수혜라고 얘기했던 섹터들에서 좋았던 데도 있잖아요. 방위 산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유용기기 있었고 그리고 뭐 전력기기는 IT라고 같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전력기기도 좀 그렇고 뭐 피팅주들 조선 기자재들 그랬고 뭐 LNG 쪽에 있는 쪽들 그런 쪽에 가지고 있었는데 걔들을 지금 맞았다 만약에 때려 맞아서 맞았다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맞는데 같이 그냥 팔아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보다는 걔네들은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 다시 갈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걸 가지고 이 폭락을 맞는데 같이 팔아야 되느냐는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시험금을 3월 중순 정도에서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해서 잘 가지고 좀 버텼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요번에 생긴 거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30%, 40%, 50% 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지만 아주 시장이 초강세로 가면 기회를 주죠. 근데 지금 초강세 시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안정화되면 시장이 다시 터닝해서 갈 때 내가 뭘로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난 거를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그 기회를 요번에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을 또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